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는 짐을 풀기도 전에 가장 먼저 층간소음에 대한 걱정부터 나누었다. 인터넷에서 본 수많은 사례들이 머릿속을 스쳤고 신혼부부라면 더 민감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기에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다. 거실과 방을 오갈 때마다 바닥에서 나는 조그만 소리조차 신경이 곤두섰다. 남편은 혹시 몰라 슬리퍼 대신 두꺼운 양말을 꺼냈고 아내는 식탁 의자 다리에 붙일 패드를 뜯어내 바로 부착했다. 우리 조용히 지내자. 처음부터 민원 들어오면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아. 아내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상자들을 옮겼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이삿짐 냄새와 새로운 공간의 어색함으로 가득했다. 부부는 밥을 먹으며도 계속해서 아래층을 신경 썼다. 국그릇을 놓을 때도 살짝 드러내려 놓았고 의자에 앉을 때도 최대한 힘을 빼고 천천히 움직였다. 작은 움직임마다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고 서로에게 소리가 들렸을까? 하고 묻곤 했다. 그 긴장감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해졌다. 잠자리에 들 무렵 위층에서 약한 발소리가 들리자 아내는 순간 몸을 움찔했다. 우리 소리도 저렇게 들릴까? 남편은 창문 쪽을 바라보다가 작게 숨을 내쉬었다. 아마 그렇겠지.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할 거야. 두 사람은 결국 핸드폰 불빛만 켜놓은 채 속삭이듯 이야기하며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려 애썼다. 남편은 베란다에 빨래를 널다가 아래층 창문을 힐끔 내려다봤고 아내는 주방에서 컵을 꺼낼 때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죽였다. 아직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아래층 이웃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다. 우리가 혹시라도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집을 나서기 전 아내는 거실을 둘러보며 작은 결심을 했다. 오늘 퇴근하고 아래층에 인사라도 갈까? 부담스럽지 않게 간단하게.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먼저 예의를 갖추면 좋지. 하지만 부부는 그때까지 몰랐다. 그들의 불안과 조심스러운 마음을 훨씬 뛰어넘는 예상치 못한 배려가 이미 아래층에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출근길 내내 부부의 마음엔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새 생활을 잘 꾸려가고 싶다는 바람, 그리고 이웃과의 첫 시작이 부디 평화롭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하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놓인 그 쪽지를 발견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난 시각, 부부는 하루 종일 이어진 업무에 지친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아내는 무심코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했다가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조그만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며 메모 한쪽을 살짝 흔들었다. 누가 올려둔 것인지 언제 놓인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자신의 손이 닿지 않은 자리였다. 아내는 천천히 메모를 들어 올렸다. 종이는 손으로 직접 잘라낸 듯 모서리가 일정하지 않았고 글씨는 또박또박하지만 어딘지 정겨운 느낌이 있었다. 아래층 할머니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요. 딱 한 문장이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따뜻함과 배려가 아내의 손끝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했다. 그녀는 잠시 메모를 바라보다가 남편을 불렀다. 여보, 이거 좀 봐.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으며 다가왔다. 글씨를 읽자마자 남편의 표정도 순간 풀어지는 듯했다. 이거 우리한테 쓴 거 맞지? 아내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래층 할머니가 우리한테 걱정 말래. 부부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하루 종일 혹시 아래층에서 불편해하지 않을까? 소리가 들렸을까?
라는 걱정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메모 한 장으로 단숨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동안 마음속에 꽉 찼던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며 숨을 깊게 내쉴 수 있었다. 아내는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아 메모지를 다시 살폈다. 글씨 한 획 한 획에서 오래된 손의 떨림이 느껴졌지만 그 안의 온기는 분명했다. 마치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 걱정 말고 살아도 돼요. 라고 직접 말을 건네는 듯했다. 부부는 서로에게 편안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남편은 메모를 조심스레 식탁 중앙에 다시 올려두고 말했다. 이런 인사는 정말 처음이네. 아내는 깊게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갈등보다 먼저 배려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참 고마운 일이다. 잠시 뒤 아내는 주방에서 나와 작은 메모지를 손에 쥐고 서 있었다. 우리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남편은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내다보다가 곧 미소 지었다. 그래. 너무 늦지 않게 인사드리자. 그날 밤 부부는 새 집에서 맞는 첫 번째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메모 한 장으로 인해 집안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불안 대신 따뜻함이, 긴장 대신 편안함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부부는 알지 못했다. 이 미묘한 변화가 앞으로 할머니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지는 첫 단계였다는 것을. 다음 날 저녁 부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자연스럽게 식탁 위를 바라보았다. 전날의 쪽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조용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할머니께 인사드릴까? 아내가 제안하자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너무 늦은 시간은 아니겠지? 가보자. 하지만 두 사람이 인사를 하러 가기도 전에 뜻밖의 일이 먼저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린 것이다. 평소와 달리 조용한 단지인 탓에 초인종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문을 열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는 할머니가 서 있었다. 흰 머리칼에 둥근 안경, 조금은 구부정한 어깨였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 있었다. 이사 왔다고 해서 김장하다가 조금 남은 게 있어서 가져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아내는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아, 할머니, 저희가 먼저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아이고, 인사는 무슨. 젊은 사람들 바쁠 텐데. 밥이라도 챙겨 먹어야지. 부부는 감동과 놀라움이 뒤섞인 얼굴로 연신 감사 인사를 건넸다. 남편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별것도 아닌데 뭘 그래요? 라며 담담하게 답했다. 그러나 봉투 안을 살펴보니 단순히 남은 김장이 아니었다. 정성스럽게 담긴 배추김치와 갓김치, 그리고 조그마한 반찬통에 담긴 멸치볶음까지 들어 있었다. 누군가를 위해 일부러 챙긴 흔적이 분명했다.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직접 내려가 인사를 드리겠다고 결심했다. 여보, 나 잠깐 다녀올게. 그녀는 작은 과일을 손에 들고 아래층으로 향했다. 할머니 집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는 금세 반가운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아이고, 내가 괜한 걸 준 건 아니지? 아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요, 너무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첫날부터 마음이 편해졌어요. 말이 끝나자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그래, 그럼 됐네. 젊은 사람들은 서로 챙겨줄 일이 많지. 여기선 그저 편하게 지내면 돼. 두 사람은 그렇게 문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부부의 직업, 고향,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며
자연스레 관심을 보였고 아내는 그 모습이 낯설지 않고 오히려 포근하게 느껴졌다. 아내가 집에 돌아와 이야기를 전하자 남편도 조용히 웃었다. 좋은 분이시네. 우리가 잘 만난 것 같아.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 위 쪽지를 다시 바라보았다. 배려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앞으로 어떤 인연으로 이어질지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예기치 못한 따뜻함 속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부부의 하루 일과 속에는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마주치는 순간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침 출근길 부부가 현관을 나서면 바로 아래층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작은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해 나오는 장면이 종종 겹치곤 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할머니의 인사는 늘 밝았고 부부도 그 따뜻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미소를 지었다. 부부는 특히 할머니 집 앞에 놓인 작은 화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할머니는 그 화분을 손주처럼 챙긴다고 말하곤 했는데 작은 흙 화분 하나에 그토록 정성을 쏟는 모습이 부부에겐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아내는 퇴근할 때면 종종 화분 상태를 살핀 뒤 조용히 말했다. 오늘도 잘 자라고 있네. 할머니가 정말 성심껏 챙기시나 봐. 남편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기서 할머니 마음이 보인다니까. 라고 답했다. 또한 할머니는 부부가 엘리베이터로 향하면 멀리서도 손을 흔들어 인사해주곤 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집 밖 복도에 작은 의자를 꺼내놓고 앉아있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다. 허리가 조금 아파서 바람 쐬러 나왔지.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부부에게 자리를 권했다. 부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녀 옆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날씨 얘기, 동네 얘기, 할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 얘기까지. 그러다 문득 할머니는 요즘 애들은 바빠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들에게는 단순한 인사였지만 할머니에게는 누군가와 나누는 소중한 대화였던 것이다. 남편도 순간 고개를 가만히 끄덕이며 저희가 고맙죠. 이렇게 반겨주시잖아요. 라고 답했다. 어느 날 저녁 부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할머니와 마주쳤다. 할머니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다. 집안에서 갓 만든 부침개가 남아서 배고플까봐 가져왔어요. 아내는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눈빛으로 봉지를 받아들었다. 봉지를 집에 가져와 열어보니 집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정갈한 모양의 동그란 부침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이건 완전 외할머니 손맛인데? 부부는 그 자리에서 따뜻하게 구워진 부침개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마음이 한층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이렇게 사소한 인사와 작은 나눔이 반복되자 부부는 어느새 할머니가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할머니 역시 젊은 부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더 환하게 웃었고 그들과의 대화를 기다리는 듯한 기색이 보였다. 부부는 집을 나설 때나 돌아올 때 혹은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녀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서로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이 미묘한 따뜻함은 갈등과 불안 속에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배려와 정으로 바뀌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첫걸음이었다. 언제나처럼 복도를 지날 때면 들리던 화분 물 주는 소리, 가끔은 들뜬 목소리로 오늘은 햇빛이 좋아서 잘 자라겠다라고 말하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졌다. 부부는 처음엔 단순히 외출하신 줄 알았다. 하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이 지나도록 할머니의 집 앞은 고요하기만 했다.
복도에 늘 나와 있던 작은 화분도 물기가 마른 상태로 그대로였다. 아내는 퇴근길에 화분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오늘도 안 계시네. 남편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날 저녁 부부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저녁을 먹었다. 아내는 젓가락을 들고도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하는 듯 보였다. 혹시 어디 아프신 건가?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것 같아. 평소에 한 번도 이렇게 오래 안 보인 적이 없었어.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걱정이 들자 부부는 결국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직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아래층호 할머니 소식 아시나요? 며칠째 안 보이셔서요. 직원은 놀란 듯 모니터를 확인한 뒤 곧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입주민 정보는 개인정보라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원의 말은 원칙 그대로였지만 그 대답이 오히려 부부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할머니가 남긴 작은 흔적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쓸쓸하게 보였다. 복도에 두었던 화분은 잎이 축 처져 있었고 평소 깨끗하게 정리해두던 집 앞 매트도 먼지까지 쌓인 상태였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서늘해졌다. 이렇게 방치된 걸 보면 진짜 계신 게 아닌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옆에 서 있었다. 밤이 깊자 부부는 할머니를 떠올리며 자신들이 조금 더 일찍 인사드린 걸 하는 미묘한 후회를 나눴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우리가 더 자주 찾아갔어야 했는데. 남편의 말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쪽지 한 장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서로의 안부를 챙길 정도로 가까워진 관계였다. 갑자기 빈자리가 생기자 그 공백이 너무 크게 느껴졌다. 부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복도를 내려다보며 작은 희망을 품었다. 혹시 지금쯤 돌아오고 있지 않을까? 혹시 내일이라도 복도에서 다시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불빛은 텅 빈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할머니의 부재는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걱정으로 바뀌어 부부의 가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며칠째 지속된 정적은 부부의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었다. 아내는 출근 전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할머니 집 앞을 힐끔 바라보곤 했고 남편도 늦은 퇴근길에 복도 끝까지 가서 혹시라도 불이 켜져 있는지 살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은 없었고 화분의 잎은 하루가 지날수록 더 힘없이 처지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밤 부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복도에서 아주 약하게 바람이 불 듯한 소리가 났고 집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아내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봉투는 아주 얇았고 뒷면엔 할머니가 쓰던 필체와 비슷한 느낌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호 부부에게. 순간 아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여보, 이거 할머니가 놓고 가신 건가 봐. 남편도 긴장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작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종이는 오래된 수첩에서 찢어낸 듯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했고 글씨는 떨리고 힘이 없었다. 젊은 사람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잠시 병원에 다녀올 일이 생겼어요. 너무 오래 못 볼까봐 미리 말해두고 싶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부부는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글씨 곳곳에 번진 자국과 삐뚤어진 획들은 단순한 병원 방문이 아니라
오래 고민하고 글을 쓰다 잠시 손을 멈춘 흔적처럼 보였다. 아내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작게 중얼거렸다. 병원이라니 갑작스럽게.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래도 직접 적어서 남겨주신 거니까 너무 걱정 말라는 의미겠지. 하지만 남편의 말에도 둘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할머니는 평소 건강한 이미지였기에 더더욱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다. 편지 아래쪽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적혀 있었다. 그동안 잘해줘서 고마웠어요. 혹시라도 내 소식이 궁금하면 문 앞 화분만 봐줘요. 아이들이 잘 있으면 나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아내는 그 구절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는 이웃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을 편지에 담아둔 것이 분명했다. 부부는 한참 동안 말없이 편지를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아내는 복도로 나가 할머니의 화분에 천천히 물을 주었다. 물이 흙 사이로 스며들며 잔잔한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마치 할머니의 작은 숨결처럼 느껴졌다. 남편도 옆에 서서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화분을 돌보고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부부는 편지를 다시 읽으며 조용히 다짐했다. 할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잘 지켜드리자. 그 약속은 말보다 더 깊은 감정으로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부부는 매일 할머니 집 앞을 살피며 안부를 걱정했다. 물을 준 화분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고 아내는 속삭이듯 할머니, 얼른 돌아오세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너머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장을 보고 돌아오던 부부는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순간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낯익은 그림자를 보았다. 바로 할머니였다. 작은 병원 가방을 든 채 걸음은 느렸지만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떠 있었다. 아내가 달려가 손을 잡자 할머니는 이렇게 반가워해 주니 몸이 다 나은 것 같네. 라고 웃었다. 남편도 다가가 안부를 전했고 할머니는 큰 검사를 하느라 오래 있었지. 오래 비워 미안했어. 라고 답했다. 집 앞에 도착한 할머니는 생기를 되찾은 화분을 보며 놀랐다. 남편이 편지에 적어주셨잖아요. 화분이 잘 있으면 괜찮다는 뜻이라고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 라고 말끝을 떨었다. 그날 밤 부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할머니 집을 찾아 따뜻한 차와 함께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다. 병원에서 느꼈던 외로움, 두 사람 생각이 얼마나 났는지까지 할머니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너희 덕분에 덜 외로웠어. 라는 말에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 관계가 이미 가족 같은 인연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용한 복도 속에 다시 따뜻함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할머니가 돌아온 뒤로 부부의 하루는 눈에 띄게 따뜻해졌다. 아침마다 현관문을 열면 아래층에서 익숙한 기침 소리가 들리고 복도 화분은 예전보다 더 싱싱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먼저 문을 열고 기다리다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그 한마디에 부부의 출근길 표정이 밝아졌다. 퇴근 후 복도로 향하면 할머니는 늘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괜찮으셨어요? 하고 묻는 아내에게 할머니는 응, 너희 생각나서 나왔다니까. 라며 웃었다. 서로를 기다리고 안부를 묻는 일이 당연해지면서 이웃이던 사이는 서서히 가족 같은 정으로 변해갔다. 어느 저녁 부부가 끓인 국 한 그릇을 가져가자 할머니는 오래된 수저통을 꺼내며 말했다. 옛날엔 이런 거 나눌 이웃이 많았는데 요즘은 쉽지 않잖아. 너희 덕분에 참 든든해. 그 말 속에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외로움이 묵직하게 배어 있었다. 이후로도 장을 볼 때마다 부부는 자연스레 할머니를 떠올렸고 할머니는 드라마를 보다가도 이 장면 너희 좋아하겠다 라며 다음날 해줄 이야기를 마음속에 챙겨두었다. 어느 날 아내가 복도에서 넘어질 뻔했을 때 할머니는 깜짝 놀라 서둘러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 따뜻한 손길에 아내는 오래 잊고 지냈던 가족의 품을 떠올리며 순간 울컥했다. 그리고 조용한 저녁, 세 사람은 복도 난간에 나란히 서서 바람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내가 이렇게 좋은 이웃을 만난 건 저희 복이에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나도 니들 만나고 참 행복해. 이게 인연이지. 라고 답했다. 집에 돌아온 부부는 식탁 위에 아직도 놓여있는 첫 쪽지를 바라보았다.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요. 처음엔 그저 예의 바른 인사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준 시간과 마음이 담긴 문장으로 느껴졌다. 부부는 손을 맞잡고 속삭였다. 우리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네. 그것은 앞으로도 이 인연을 소중히 지키겠다는 두 사람의 약속이기도 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녹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